혹시 주식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일 급등하는 종목은 하루 평균 50개씩 발생합니다. 눌림목, 이중바닥 등 현존하는 기법들을 검색기로 모두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6,628명이 수강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8강의 알찬 검색식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김준영 파트너 홈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영 스페셜의 김진아입니다. 계속되는 대외적 이슈들 속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증권사의 검색식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전문가시죠. 김준영 대표와 함께 계좌 상승 위한 유익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8강에서는 합성 캔들 검색식 상승 장악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우리가 검색기 바로 고스대기 유명 이론편 중에서 상승 장악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상승 장악형은 아마 이렇게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캔들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음봉도 있고 양봉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만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음봉을 만약에 일봉으로 본다면 음봉을 오늘 양봉이 이렇게 딱 감싸는 이런 모양을 상승 장악형이라고 보통 배우시죠.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배우셨는데 사실 우리가 상승 장악형을 그렇게만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장악형 공부만 잘해도 리스크를 거의 완벽하게는 낮출 수는 없고 거의 완벽하게 낮출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걱정을 좀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산 종목이 좀 잘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산 종목이 하방 경직성을 조금 강하게 막았으면 좋겠다. 하방 경직성을 막는다는 것은 하방 경직,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자꾸 받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종목을 계속 이제 회전을 시킬 겁니다. 이 종목 편입했다가 뺄 거고, 이 종목 편입했다가 또 빼실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승률이에요. 그죠?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승 장악형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한 몇 가지 예만 딱 들어봐도 단순히 양봉이 또는 음봉이 직전의 캔들을 감싸는 모양, 이것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깊게 들어가면 리스크 관리,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좋은 포인트,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파생돼서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지금까지 상승 장악형 캔들 정도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자, 한번 공부해 볼게요. 지금부터 공부 좀 해보고 검색기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해야 될 부분, 검색기는 껍데기다. 검색기는 너무 쉽고요.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검색기에 어떤 내용을 갖다 붙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알맹이가 살아 있어야 돼요. 알맹이가 썩으면 검색기도 껍데기도 썩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하신 다음에 자, 한번 볼게요. 자, 공부는 가장 쉽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도 공부했어요. 이평선들 어떤 돌파할 때, 자, 보십시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에서 가장 쉬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나머지 이평선 다 빼고요. 요것만 볼게요. 21선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아, 전혀 모르겠다. 나는 주식 투자의 주자도 모르겠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진짜 돈 좀 벌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매도도 모르겠고, 매수도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이것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자, 이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보세요. 21선 돌파한 것만 한번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 맞죠? 자, 보십시오. 이런 그림만 찾아보세요.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딱 이 이평선 자체에 캔들이 빨래줄처럼 몸통이 이렇게 딱 걸려있는 것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또 여기 있고요. 여기는 돌파를 못했고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가 전기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삼성전자 우량주라는 거 다 알고 자산가치 주인 거 다 알고 그죠? 또 우리가 성장 종목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럼 타이밍만 이제 잡으면 되는데 반도체 경기가 뭐 빅사이클이다 아니면 끝났다 악재가 너무 많다 뭐 디램 값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의미 없고 결국은 타이밍 싸움인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결국은 다시 삼성전자가 이게 바닥일까 아닐까 요즘처럼 보면 일까 아닐까를 확인할 필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21선만 돌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넣고 봐놓고 저가만 끼면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돌파했죠? 저가 안 깨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은 절로 납니다. 저가를 깨면 손절가 짧게 쳐버리고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는데 왜 상승장악형 얘기하는 과정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상승장악형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그림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보통 음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래 꼬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요런 어떤 캔들을 우리가 그 다음 양봉에서 이렇게 감싸는 모양. 이게 상승장악형의 기본 그림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맞죠? 딱 봐도 뭔가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매도의 진입. 자,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매수의 진입. 맞죠? 근데 양봉이 싹 이렇게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감쌌어요. 강한 매도를 우리가 다음날 아니면 다음 봉에 양봉이 나오면서 이 매도를 다 흡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쁘게? 그럼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캔들만 공부할 때 이런 어떤 상황을 많이 공부하거든요. 여기서 타이밍을 많이 잡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왜 20선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생뚱맞게. 자,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캔들로 본다면 설명을 다시 한번 복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음봉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캔들을 감싸는 양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상승 장악형이에요. 그렇죠? 상승 장악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캔들은 만약에 뭐 한 10분봉을 한번 가정해 보고요. 10분봉 글씨를 크게 보겠습니다. 자, 10분봉이면 어떤 뜻입니까? 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이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ETF 매매 종목 이런 차트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10분봉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아주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오는 거고 자, 우리가 만약에 일봉 차트로 보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일에 강한 매도를 오늘 하루 동안 강한 매도, 즉 저항을 싹 잡아먹은
어떤 강한 매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봉을 보면 자, 주봉을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주봉이라고 가정하면 저번 주는 보통 5일입니다. 5일. 저번 주에 어떤 주가의 등락을 주가의 고점과 저점, 그죠? 고점과 저점, 저번 주 내용을 이번 주 고점과 저점을 싹 감싸는 어떤,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약간 더 큰 그림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분봉상의 상승 장악형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일봉 차트상 보면 몇 날 며칠 단기 관점에서 좀 더 간다면 어떤 스윙 관점에서 매매 스타일이 나오는 거고, 나는 약간 중장기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나는 중장기 매매를 조금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주봉을 체크해서 주봉상의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 어때요? 조금 더 우리가 확률 높은 상황에서 매매를 접근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이제 기본인데, 자, 이평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뭔가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승 장악형은 단순히 어제의 어제의 음봉을 감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걸 보세요. 제가 약간 크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음봉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또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일봉이라면, 일봉 차트상 이런 그림이 상승 장악형이 나왔다고 치면 뭡니까? 일봉입니다. 그러면 분봉상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루 동안에 주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고점과 하루의 저점, 이게 전일 음봉의 그림이에요. 맞죠? 종가가 시가보다 낮다. 결국은 시작가 대비 종가가 계속 매도가 들어와서 주가가 눌린 겁니다. 눌렸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가는 조금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어제의 고점에서부터 이 저가까지, 이게 뭡니까? 고점에서부터 저가까지, 고점과 저점, 이 구간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주가가 못 올라가게 막는 저항대, 매물대, 그렇잖아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항대를, 매물대, 매도 대기자들을 다 흡수를 시켜버린 겁니다. 매수가.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 매물대를 흡수하면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감한 거죠. 그림을 확대해 보면, 자, 다시 한번 보면 계속 하락하던 어떤 강한 매도를 오늘 시작부터 이 매도를 잡아먹으면서 결국은 이 마지막의 고점, 마지막 저항대까지 매수가 이 물량을 다 흡수해버린 겁니다. 그냥 이 매도 흐름들을 오늘 양봉 하나가 다 잡아먹은 꼴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걸 보십시오. 잠이 확 깨셔야 돼요. 어디 가서 이런 내용 못 듣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자, 주가가 이런 하락하는 가격대, 주가가 밑에 있으면, 자, 밑에 있다가 주가가 이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추세에 매매가 되었던 이 모양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게끔 막는 저항대 역할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가는 여기 있었는데 결국은 종가가 이 매도를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그러면 시청자분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항대였는데 현재 주가가 어제 이 하락 추세 밑에 있을 때는 다 저항대였는데 현재 종가가 이 하락 추세의 고점을 완전히 넘어가서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혹시 조정을 받기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저항대였던 녀석들이 무슨 상황으로 바뀔까요? 주가가 잘 안 내려가게끔 막는 하방 경직성을 막아주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지지라인으로 다 바뀌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상승장악형은 그냥 단순히 음봉을 양봉이 감쌌네, 이게 아니고 진짜 속뜻은 정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 하락 추세의 강한 매도를 싹 잡아먹었는데 혹시 주가가 내려올 때 그 저항 역할을 했던 가격, 매매가 되었던 자리들이 이제는 지지라인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내려가게끔 막는 뭐예요?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내려가게끔 막는 지지라인 역할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을 조금 더 체크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종목이 잘 안 내려가네. 잘 안 내려가니까 눌림목도 좀 덜 나오고 덜 나온 다음에 그냥 튀어 올라가고 주가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방 경직성을 막으니 당연히 자연적으로 손절률이 떨어지고요. 내가 이 종목 샀는데 나는 왜 종목 살 때마다 자꾸 손절 나가는 거지? 와, 나는 왜 이렇게 주식 투자가 안 될까? 나는 원래 재능이 없는 걸까? 한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나는 우유부단해서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을 못 배웠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배운 사람들과 안 배운 사람들의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모르면 그냥 막 덤빕니다. 이 종목 올라가겠지, 바닥이겠지, 올라가겠지 해보십시오. 되나? 맞으면 운인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투기가 되는 겁니다. 배운 자들은 완벽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약간 진짜 멋지게 금융공학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면 훨씬 더 약간 지식이 없는 개미들보다는 이 스마트한 개미가 돼서 솔직한 심정에 주식을 조금 못하는 개미들의 어떤 자금을 따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겁니다. 돈이 오가는 세상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배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상승장악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상승장악형은 다시 한번 그냥 단순히 어떤 캔들을 감싸는 게 아니다. 캔들을 감싼다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서 하방 경직성을 막아주는 지지라인이 아주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승률이 약간 더 올라갈 수 있고, 승률이 올라간다는 거 하는 것은 손절을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아 헤맸던 수익률만 쫓는다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축구선수 김민재처럼 수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계속 꾸준히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주식 투자 하다가 이제 끝내고 나가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상승장악형이 어떤 내용인가를 기본적인 어떤 책에 있는 내용들만 하지 말고, 책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이론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실전은 완전히 틀려요.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고 순위를 올리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과 실전은 틀리다라고 하죠. 책은 그냥 기본입니다. 승률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실전에 들어가서 디테일을 조금 더 배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빨리 찾아야 되고요. 주식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핵심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게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 꼭 한번 기억하시고, 자,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컨셉을, 개념을 배웠으니까 검색기도 잘 짤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 공부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을 찾아도 승률은 못해도 70, 80은 나올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오늘 30분 딱 배워서 진짜 주식을 못하는 사람도 승률이 70, 80까지 나오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 컨셉을 우리가 응용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평선을 썼죠. 자, 20일 이평선입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20일 이평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돌파했습니다. 자,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상승장악형 개념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20일 이평선이 아니라 어떤 개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뭘까요? 아차 싶죠? 자, 보십시오. 상승장악형의 개념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일선 돌파했네. 그 다음에 자, 10일선도 같이 돌파했네. 그 다음에 20일선은 돌파했으니까 60일선도 돌파했네. 그 다음에 120일선까지 같이 돌파했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상승 이평선에서의 상승장악형 개념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보통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한방기법. 이평선을 한 방에 뚫어냈다. 그랬더니 단순히 21선 돌파하는 어떤 승률보다 종목은 약간 덜 나오지만 승률은 확실히 올라가더라. 찾아볼게요. 자, 보십시오. 그럼 이평선을 한번 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삼성은 너무 크니까. 자, 보십시오. 어디 있을까요?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평선들이 되게 지저분하죠? 자, 안 보일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로. 그런 자리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작점인 거예요. 보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초입이라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죠. 답이 그냥 딱 나오죠. 자, 보십시오. 이평선이 한 방에 여기는 5, 10, 20을 한 번에 뚫어냈습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 약간 역배열은 되어 있지만 손절가만 저가 잡으세요. 조정은 나오지만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손절가만 저가 잡으세요. 조정은 나오지만 올라갑니다. 단순히 21선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횟수가 줄면서 정확도는 올라가면서 그러니 승률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손절은 작아지고 리스크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을 어디서 배우십니까? 책에도 없습니다. 자, 개념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공식에다가 값만 대입해서 결과만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자, 이런 거죠 뭐.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과정을 알고 다 선생님들이 검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고 따분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친구들, 그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내죠. 그렇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승장악형은 그냥 뭐 캔들 감싸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응용을 못 합니다. 근데 보세요. 상승장악형은 이런 거야. 지지라인을 확보해주는, 즉 많은 어떤 저항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그 많은 저항을 다시 많은 지지로 바꿔서 주가가 잘 안 떨어지게끔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캔들을 감싸는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이평선 자체도 단순히 21선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모든 이평 다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5, 10, 20 아니면 5, 10, 20, 60 아니면 5, 10, 20, 60, 120 나는 더 악착같이 하겠다.
50, 20, 60, 120, 240까지. 난 더 할래. 그럼 480까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더 넣어버리면 더 종목은 매매 횟수는 줄지만 수익률은 확실히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잡아내는 거죠. 자, 보세요. 주식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물론 진짜 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개별주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가끔 가다가 차트 분석만 공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어떤 기업 리스크가 튀어나와서 종목이 약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종목들 빼고는 우리가 차트만 공부해도 거의 90% 이상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어떤 관점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주식 공부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단순히 그냥 한번 스스로 검증을 좀 해보세요. 자, 상승장악형 이런 개념이래. 이평선 하나 배웠습니다. 5, 10, 20, 60, 120. 한 번에 뚫는 것만 한번 찾아볼까? 해보세요. 승률이 최소 70, 80은 나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그 정도 나옵니다. 자, 승률이 70, 80 나온다는 얘기는 꾸준히 돈이 벌린다는 승률, 확률적인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계산기 있나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세 종목을 매매한다고 치면 자, 한 종목은 손절 나가더라도 비슷한 어떤 손절이 나가더라도 두 종목은 먹고 한 종목 손절 나간다 쳐도 2 나누기 3 하면 보자. 2 나누기 3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6.66이 나오죠. 그러니까 66%가 넘어가면 계속해서 돈이 벌린다는 구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만 공부 좀 해보면 수익률이 70이 넘어가니까 꾸준히 다른 기법 더 안 배워도 이 기법만 가지고도 돈이 계속 벌린다 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보세요. 이평선 모두 돌파. 보세요. 이평선 모두 돌파. 자, 수익률이 꽤 나온다. 하지만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종목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한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주식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을 하는데 하락하는 쪽으로 베팅할 수도 있죠. 이거는 공매도라고 하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만 합니까? 아니죠. 자,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식 종목도 있습니다. 해외 종목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요. 또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있습니다. 또 보면 베트남도 있습니다. 뭐 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유럽도 있죠. 유럽이 아니고 유럽.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기법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자, 장중에는 우리나라 종목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시간대에 중국이 열리고 그럼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종목들을 똑같은 기법으로 검증을 먼저 해본 다음에 수익률이 정확하게 또 나오면 중국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규 시간에 일본도 같이 열립니다. 그죠? 그럼 벌써 우리나라에서만 종목을 찾지 말고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만 종목이 없으면 중국에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실시간 시세를 받아 와야 되죠. 시세 받아 오려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인가 5만 원 정도 좀 내야 돼요. 근데 뭐 그 정도 아까워서 뭐 매매 안 합니까? 더 큰 수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나면 보통 이제 홍콩이나 대만이 열리고요. 그쵸? 그 다음에 홍콩, 대만 끝나면 베트남이 열리고요. 근데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자, 끝나면 이제 보통 이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은 시장이 많죠. 뭐 독일도 있고요. 스페인도 있고요. 그리스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요. 자, 하다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어느 나라가 열립니까? 그때 이제 미국이 열리는 거죠. 미국과 캐나다가 열리죠. 그러면
내가 체력만 된다면 자, 우리나라 아침 딱 시작할 때 우리나라, 중국, 일본. 자, 끝나면 뭐 홍콩, 대만,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밤에 유럽 갔다가 이제 유럽 끝나면 미국 새벽에 미국 돌고 매매하고 이제 캐나다 하고 끝날 때쯤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 기법 하나를 가지고 상승장악형 기법 하나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종목만 할 필요는 없다. 이 기법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시켜 갖고 종목 풀을 넓힌다. 아시겠어요? 다른 나라 가서 돈 벌어 오세요. 그게 애국입니다. 애국. 매일같이 우리나라에서 돈 뜯겨 갖고 국부 유출 당하지 말고요. 따오세요. 지금 자리에서 해외 증시 다 매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외 종목들. 애국자가 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 막 하지 말고 배워서 수익률 높은 상태에서 매매해서 해외 종목들 수익 내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무역수지가 적자인데 무역수지 이제 개인들이 조금 진짜 배워갖고 해외 가서 해외 가면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따가는 것처럼 돈 벌어 오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애국도 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20일 같은 것도 이제 상승 장악형 개념이고요. 반대가 되면 뭡니까? 하락 장악형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약간 보조 지표로 약간 더 응용해 보면 얘기가 또 나와요. 자, 보십시오. 볼린저 밴드 같은 어떤 지표도 자, 상한선이 있습니다. 좀 굵게 좀 해볼게요. 상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한선이 있죠. 이게 볼린저라고 치면요. 자, 엔벨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맨날 그물망 얘기를 했죠. 그물망도 보면 그물망이 되게 얽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요렇게 상승장악형이죠. 맞나요? 이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승장악형. 아니면 이런 종목이 많이 없다면 부분장악형.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물망. 얘도 이렇게 이제 모든 그물망을 한 번에 뚫어버리면 그물망을 한 번에 돌파하는 어떤 상승장악형이 나오는 거죠. 맞죠? 시청자분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시중에서 주식 투자하면서 돈 좀 많이 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뭐 한두 가지 정도의 기법을 가지고 근데 한두 가지 기법이 그냥 어정쩡한 기법은 안 되겠죠. 뭔가 어떤 수익률이 잘 나와야 되고 시장이 안 좋아도 좀 잘 해먹을 수 있는 어떤 기법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기법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정도로 계속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 기법만 계속 파는 겁니다. 종목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 더 하고 싶으면 똑같은 기법을 가지고 이제 종목 풀을 약간 넓혀서 다른 상품을 매매하던가 해외 증시의 종목을 매매하던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선물로 가든가 옵션으로 가든가 아니면 위클리로 가든가 그쵸? 아니면 원자재 상품 쪽으로 가든가 유가나 환율 쪽으로 가든가 상품 풀을 넓혀갖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뭐 잘하는 사람들이 뭐 기법이 뭐 수백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 수백 가지 기법을 수십 가지 기법을 다 쓰지도 못해요. 그래봐야 돈은 한정돼 있고 자금만 분산될 뿐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검색기 공부 시간이니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돌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아, 이런 게 진짜 상승장악형 정도의 어떤 컨셉이었구나. 아마 기존에 해보셨으면 진짜 승률이 괜찮았는데 아, 그 개념이 이 개념이었구나.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면 자, K증권사 기준 0150 화면을 한번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변경 들어가셔갖고 관리, 투자 경고, 우선주, 거래 정지, 정리 매매, ETN. 뭐 ETN 하시려면 안 빼셔도 되는데 일단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환기, 단기 과열, 스펙, 그 다음에 투자 주의, 불성실 공시, 기업, 그 다음에 ETF. ETF도 하실 분들은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초조 유동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체크한 종목들은 뭐냐면 약간 리스크가 있거나 상패 직전의 종목이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많이 없어갖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매매를 할 수 없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라 좀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자,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양봉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돌파하는 자, 보십시오. 단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주가 이동 한번 쳐 보십시오. 쳐 보면 엔터. 자, 주가 이동 평균이라는 어떤 큰 메뉴에 들어갑니다. 하부 메뉴에 따라만 하시면 돼요. 검색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는데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 비교. 자, 우리가 일봉상 만들어 볼게요. 자, 일봉 차트상 놔두시고요. 일봉 차트상 오늘 기준 종가가 5일선보다 크다. 그 다음에 11선으로 바꿔주고 11선보다 크다. 추가. 그 다음에 10을 20으로 바꿔주고 자, 추가. 그럼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종가가 5, 10, 20선보다는 크다는 이런 어떤 스타일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빡빡하게 넣을게요. 60선보다도 종가가 크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0선보다도 크다. 진짜 빡빡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40보다도 크다. 종목은 지금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매매하느냐? 아니죠. 조건 더 넣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시가를 우리가 잡아줘야죠. 왜냐하면 시가가 이평선대 밑에 있어야 감싸면서 돌파하는 어떤 상승장악형, 이평선상의 상승장악형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시가로 바꿔주고 시가는 5일선보다 작다. 주가 종목이 점점 줄 겁니다. 검색 눌러볼까요? 178개에서 14개로 줄죠. 점점 조건이 빡빡해지지만 승률은 점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도 한번 넣어보면 추가. 종목은 더 빠지겠죠? 5개. 자, 20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더 빡빡한 조건이에요. 검색 누르면 종목이 더 빠지겠죠? 3개. 자, 60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추가. 종목이 더 빠지겠죠? 빅솔론. 그 다음에 120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추가. 종목이 없습니다. 240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추가. 일단은 어떤 과정인지 아시겠죠? 자, 240까지 완벽하게 빡빡하게 넣은 거예요. 240, 그 다음에 480도 넣을 수 있는데 240은 1년치고요. 480은 2년치입니다. 그 다음에 240 곱하기 3 하면 720이지 있지 않습니까? 3년치까지 넣을 수도 있고 4년치까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빡빡하니까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도 종목은 다 튀어 올라가요. 종목들이 승률이 좋고요. 일단은 최대 맥시멈은 240. 근데 사실 240도 약간 커요. 보통 120까지 60일, 아니 6개월. 그러니까 반기선까지 넣는데 일단 검증하시고 공부하실 때에는 100 최대한 넣어봐야 120선까지만 넣고요. 나중에 더 할 때는 240도 한번 넣어보고 480선도 한번 넣어보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같이 해보면 아, 확실히 이게 더 좋구나라는 게 느껴지지만 종목은 덜 나옵니다.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더 넣고 빼고를 반복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매매 종목 빈도수를 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검색기별로 빡빡한 검색기, 덜 빡빡한 검색기, 조금 덜 빡빡한 검색기, 빈도를 가지고 매매할 수도 있고 매매 빈도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승률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조건을 빡빡하게 넣을수록 승률은 점점 올라가니까 종목은 덜 나오겠지만 승률은 완벽하게 좋은 거, 비중을 약간 싣는 검색기. 그 다음에 덜 빡빡하게 만들어서 얘는 승률이 빡빡한 것보다는 약간 조금 떨어지니까 너무 비중 실으면 안 되는 검색기. 약간 이제 바스켓 쪽으로 펀드 하듯이 리밸런싱 하듯이 그런 어떤 검색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일, 내가 펀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몇 개의 종목에 비중을 싣는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검색기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일단 종목은 240까지 넣으면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빼볼게요. 아까 종목이 있었는데 120까지 한번 빼보겠습니다. 하나 나오죠? 검증해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 그러면 자, 아까 이 종목이 빅솔론이었죠? 여기 보면 보자. 좀 확대 좀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120선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확대해 볼게요. 여기 잘 보이시죠? 왼쪽 상단에 5일선, 10, 20, 60까지 종목이 감쌌습니다. 근데 120선까지는 감싸지 못했습니다. 120선까지 감싸는 어떤 검색기보다는 승률이 약간 떨어지겠죠. 하지만 종목은 조금 더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성향대로 나는 이 정도 승률은 돼야 매매를 할 거야. 아니 나는 이 정도 해도 돼. 뭐 바스켓을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싶다면, 매매하고 싶다면 이 정도에서 종목을 계속 리밸런싱 하셔도 되고요. 성향 차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검색기 화면이 여기 있죠?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어 봤으니까 요거 자, 보십시오. 여기 상한선이 있고 중심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선이 있어요. 그러면 종가는 상한선, 시가는 하한선. 하한선과 상한선을 완전히 감싸버리는 이런 것부터 한번 세게 만들어 볼게요. 종목은 덜 나올 거예요. 다 지워볼게요. 자, 왼쪽 여기다가 영어로 BOL을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면 볼린저 밴드 지표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비교. 자, 종가는 상한선보다 크다. 맞나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하한선 조건이 있나 모르겠네요. 있네요. 자, 시가는 하한선 이하이다. 이러면 딱 끝나겠죠? 자, 종목이 있을까요? 없네요.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종목이 있을까요? 하나 있네요. 더코디. 자, 보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오늘 조금 올라갔을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제 볼린저를 완전히 뚫어버렸거든요. 자, 여기다가 볼린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더코디가 나왔었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네요. 그럼 얘는 일단 필요 없는 종목이고요. 자, 이틀 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전 CM 플러스가 있었네요. 자, 보면은 어때요? 보세요. 어제 그저께 상한가이지만 이 볼린저를 한 번에 뚫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다음날 시가가 6% 떴지만 장중 고가가 14%입니다. 8%짜리는 먹고 나올 수 있고 조정이 나와도 오늘 한 번 더 15%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버리니 보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니 지금 어느 정도의 이 매물대들을
지금 볼린저를 감싸는 모양이지만 그 볼린저가 나오는 어떤 그 계산식도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볼린저의 현재 기준값과 상한선과 하한선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도 감싸는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제의 상한가가 감싸버립니다. 이 어떤 주가의 이 등락을. 그렇죠. 좋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3일 전에는 종목이 없었고 4일 전에 종목이 있었을까요? 없었고 5일 전에 종목이 없었고 빡빡하죠, 조건이. SSR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아, 얘는 안 되네요. 거래가 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7일 전 없었고 8일 전 없었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인데 잘 빈도수가 적죠. BNGT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없었던 종목입니다. 하실 수 없는 종목이고 봅시다. 한 번만 더. 안 되네요. 매매가 없었던 종목은 일단 빼십시오. 자, 그럼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린저 다음에 그물망. 자, 그물망 한번 넣어볼게요. 자, 차트를 약간 열어서 그물망 지표 여기 들어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거 볼게요. 그물망은 수치를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캔들을 클릭하셔갖고 자, 이걸 보세요. 이게 이제 기준값이고 이게 간격이고 자,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그물망 개수인데 이걸 10으로 해놓으면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으로 해놓으면 그물의 개수가 10개예요. 한번 세어볼까요? 세어봐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물이 10개입니다. 자, 그러면 그물을 한번 더 넓혀 보겠습니다. 20개. 그럼 더 촘촘해지겠죠? 그렇죠? 더 촘촘해지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물이 10개보다는 그물의 개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 그물을 한 번에 돌파시켜버리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10개의 상승 장악보다는 그물 20개의 상승 장악이 조금 더 세다라기보다 그물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어떤 지지라인보다 그물이 2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개면 지지라인이 10개가 아니라 20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하반 경직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는 느낌인데 자, 그럼 우리가 한 30을 넣어볼게요. 3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30은 안 되네요. 하여간 그물 개수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지라인이 더 많아지면서 하반 경직성이 더 강해진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을 못 잡았을까? 왜 못 잡아요? 여기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물을 완전히 그냥 다 감싸 안으면서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여 급등 나올 때 아마 붙을 거예요. 큰일 납니다. 급등 나오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그 다음날 급등 나올 수 있겠구나 예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막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현대모비스 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면 여기는 못 들었고요. 여기는 지지를 한 거고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자, 보십시오. 지금 세 번을 봤는데 어때요? 뭔가가 다 주가가 자꾸 상승하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상승장악형은 단순히 어떤 캔들을 감싸는 그림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책에서만 배운 기본적인 내용일 뿐이고요. 상승장악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상승장악형은 감싼다라기보다 많은 저항대를 우리가 뚫었는데 그 뚫은 어떤 저항을 다시 지지 라인으로 다 바꿔서 이미 뚫은 자리에서부터 종목이 잘 안 떨어지게끔 막아주는 지지라인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지지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뭐예요? 하방 경직성이 점점 촘촘하게 만들어지면서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승률이 올라가고 이런 종목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손절은 덜 하게 되고 계좌 수익률은 꾸준하게 시장이 이 모양이어도 수익이 꾸준히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는 주식을 진짜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지금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평생 투자하셔도 됩니다. 해보세요. 제 말을 듣지 말고 제가 한 말을 지금 공부한 내용을 그런 종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찾을 거잖아요. 그죠?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을 해보고 진짜 괜찮네. 그러면 저한테 고맙습니다 하면 되고 별론데요? 버리지 말고 자 여기서 조건을 몇 개만 더 넣으면 수익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보완적인 어떤 조건을 찾아갖고 더 넣어서 수익률을 보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아마 투자해서 벌어먹고 살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보험 되지 말고 이런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너무 안 좋다고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요. 배우십시오. 배우면 됩니다. 뭐든지 배우시면 어떤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더 배우고 싶으면 다음 주에 교육 있을 때 더 저한테 배우시면 되고 하여간 오늘 공부한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복습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내용으로 또 가져오겠습니다. 공부는 겉으로만 하지 말고 더 디테일하게 깊게 공부하십시오. 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영 스페셜 8강 상승 장악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김준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28시간 검색기 무료 특강을 제공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김준영 스페셜은 매주 화요일 자정, 한국경제TV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TV 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계좌에 뜨거운 상승 기운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식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일 급등하는 종목은 하루 평균 50개씩 발생합니다. 눌림목, 이중바닥 등 현존하는 기법들을 검색기로 모두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6,628명이 수강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8강의 알찬 검색식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김준영 파트너 홈을 검색하세요.